10월 7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항암제 급여 확대가 크게 줄어서 암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암제 등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비율이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95%에 달했지만 이후 2017년 76%, 2018년은 38%, 2019년 47%, 그리고 2020년 8월까지 48%에 그쳤습니다. 전 의원은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 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한방접약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 국민 중에서 건강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해서 이 한방급여화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28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9%입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모두 이용한 사람을 고려하면 실제 인원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약 80%는 1년에 5회 미만밖에 이용하지 않아서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극소수만 한방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원히 해당 면허를 박탈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권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나 돼서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처럼 강력한 면허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횟수만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같은 의사면허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과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의사 피살 사건까지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 6개월간 국립대학병원에서만 559건의 폭행과 난동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29건이던 폭행 난동 건수는 2019년 128건으로 4.4배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7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응급실이 57%로 가장 많았는데요. 유형별로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에 대한 폭행과 욕설, 주치 상태에서의 난동, 그리고 성추행과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 성패 여부가 이번 주 중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자 수도 하루 50에서 60명 수준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114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감염자 수가 94명으로 증가해서 연휴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전읍시에서는 일가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와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등 수도권의 산발적인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의 이동과 만남으로 인한 전국적인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조용한 전파가 쌓이고 밀접한 활동이 증가하면 언제 어디서든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